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망과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또 시장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대한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도 하나는 좀 꺾인 상황인데 좀 현재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재 시장 흐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12월 초순까지 진행되었던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12월 연말까지로는 약간 좀 조심하시면서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현재 그 반영되고 있는 긍정적 재료부터 좀 살펴보시면 사실 백신 개발이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 다 마찬가지로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수는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11월부터 거의 코스피 보면 20%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단기간에 20% 지수가 상승했다. 이거 상당히 저 경험으로도 상당히 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공통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야 되고 여기에 또한 이 수급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백신이 지금 이제 접종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사실 지난 그 시장 상황에 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사실 긍정적 또 부정적인 걸로 또 예상될 수가 있는데 순조로운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재료 측면에서 백신 접종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또 이제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추가적인 부양책. 요게 또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며칠 전에 힌트가 나왔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사실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기간도 연장시키고 규모도 확대시키는 그런 연장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전혀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뉴스는 분명했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 정도라면 이것도 부양책이라는 것도 호재성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서프라이즈일 경우에만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해서 추가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국내 요인인데 사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정말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1,000명 넘은 상황인데 갑자기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언제가 정점이고 언제 꺾일지 모른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수 상승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로 작용할 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 짚어줬는데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2,600에서 2,700 굉장히 빠르게 돌파를 했었는데 확실히 2,700에서 2,800은 물론 이것도 빠르기는 합니다만은 그전만한 탄력은 약간 좀 줄어든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으로서 2,800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그래도 무리는 없어 보이고 그 이상을 그러면 가기 위해선 개인들의 돈은 여전히 많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될 텐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도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사실 아시다시피 11월 달부터 12월 초순까지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은 역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달 그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9,600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그동안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 14.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같은 기간 2조 7,800억 원을 순매도를 해서 이 사실 그 외국인들이 그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도 지금 12월 4일까지 1조 5,600억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도 같은 기간 5.4%또 상승했습니다. 개인은 역시 7,500억 순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조금 수급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무슨 특별한 뭐 이벤트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좀 순매도였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2조 2,70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히려 2조 4,300억 원 매수를 했는데 같은 기간 지수는 한 1.4%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5.4%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결국 이런 것을 과거 그 자료를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 할지라도 지수가 상승 탄력이 현재 둔화되는 모습은 확실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줘야지만이 이번에 2,800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도 외국인의 어떤 그런 매매 그런 동향 또한 지수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났는데 사실 그 전부터 외국인이 12월 달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상당히 강력하게 우상향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1월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우상향이 아니라 양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했다 안 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만기와는 다른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다르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금 유발했던 것은 결국 워낙 강세죠. 그러니까 네. 달러 약세였는데 그 지금 사실 그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부터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에서 1,090원대로 한 90원 정도를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는 한 2.2% 정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난주였죠. 지난 둘째 주에서는 지금 1,082원에서 오히려 1,090원까지 지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0.8% 오히려 상승을 했다. 이런 점에서는 외국인이 이런 면에서는 사실 지난주 순매도가 크게 섰는데 환율 역시도 지금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좀 소폭 올랐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세의 역시 연동 관계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환율 흐름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지난 11월 전까지 계속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이 지금은 안 좋아도 내년 1월에 상당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에 1월 효과가 겹치는 유일한 아니라 뭐 남아있는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높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달이 1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초순까지 그 상승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과연 내년 1월에 1월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또 의구심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큰 흐름의 좀 시나리오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시면서 사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지수 관련주보다는 지금 공매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없는 그런 기간을 뜻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세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사실 12월 30일이 이제 납회인데 28일까지는 연말 그 대주주 회피성 매도세가 출회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소형주도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 시점은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지수 상승의 가능성도 지금 지난주 그리고 11월 달보다는 좀 낮아졌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시장 관련해서 사실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앞에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장과 관련된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주셔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 짓고요. 종목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택트 쪽인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랐던 이런 컨택트주들이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어떤 전통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또한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 소비주들까지 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들도 이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흐름들이나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실 지금 글로벌하게 가장 경기 회복 가시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중국 소비 관련주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11월 그 PMI가 지난 11월 말쯤에 발표되었었는데 52.1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9개월 연속 경기 확장이었고 여기에 그 차이신 제조 PMI가 그 이틀날 더 나왔는데 54.9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12월 이후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글로벌하게 가장 앞서서 지금 선두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는 좀 공통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도 4.3%로 나타나면서 9월 3.3%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곧이어 나올 11월 수치도 상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소비주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택트 관련해서 유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할인점 관련주는 꾸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실 집에서 지금 음식을 해먹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점 가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정도가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유통주 같은 경우 중에서 할인점 관련주는 저점에 꾸준하게 좀 모아두시면 실적 발표 때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3분기까지도 전혀 좋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4분기에 좋아진다라는 가정은 좀 성립하기 좀 어렵다고 보이고 3분기까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컨텐트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정의 기준은 일단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좀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상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감 추이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한 뒤에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유통업종, 특히 할인점을 영위하고 있는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실질적인 실적이랄지 팩트라기보다 이제 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 지금 그나마 얘기되고 있는 게 게임이나 화장품,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의류 쪽인데 혹시 이 세 개 업종 가운데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지는 그런 업종군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눌려져 있던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종목이라면 그 업종에 관계없이 상당히 이제 내년부터 아니면 중국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는 많은데 사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만한 또 기간도 상당히 긴다는 것도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짧고 굵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일 정말 이 재료가 정말 큰 재료라면 당일날 매수하셔서 1박 2일 정도로 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것도
좀 접근 방법 중 하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투자 포인트와 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응을 한 상태고 하다 보니 뭐 주식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 많이 올랐죠. 석유, 화학, 그리고 철강, 조선 뭐 이쪽으로 건설까지도 계속 이제 이런 상승 흐름이 바톤 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관련 종목들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뭐 몇 년 이래 최고치 이러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각각 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또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고점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나왔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사실 기존에는 한 4차례 정도, 그러니까 1900년 이후에는 한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 이제 2001년부터 2016년에 나왔던 4차 슈퍼 사이클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5차 사이클 가능성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철강성 가격이 2013년 이후 최고, 그리고 전기동도 2013년 이후 최고, 그리고 알루미늄은 2018년 이후 최고치고 광물 종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 이후 최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인 그런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뭐 건설의 인프라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되면 결국 원자재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달러의 약세 현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 슈퍼 사이클 기간에 그럼 주가가 뭐 다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랐느냐? 이건 아닙니다. 상당히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슈퍼 사이클 기간 동안 내내 오르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비근한 예로 지금 4차가 2001년부터 2016년인데 대표적인 철광석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가가 거의 횡보 조정 내지는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때 차화정 뭐 조선주 크게 오를 때 상당히 큰 게 오른 경험이 있어서 슈퍼 사이클이 진입을 한다고 해도 모든 종목이 다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뭐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뭐 현금화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이클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루하루 좀 관찰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건설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공급 확대 기조를 계속 펼치고 있는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도 앞으로 건설주 쪽이 수혜를 더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근데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도 지금 사실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역시 이것도 지금 기대감에 의한 단기 변동성 확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올해 산업재들이 뭐 꾸준하게 뭐 이제 상승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후발주자로 상승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주는 좀 소외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급 규제가 공급 확대로 전환될 만한 재료가 좀 나오니까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했고 여기에 아무래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유가와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내적인 요인은 아니고 해외 건설 관련인데 유가가 상승하면서 좀 해외 건설 투자의 그런 증가 기대감도 현재 지금 작용 중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대장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평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는 일단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결국 2, 3년 정도 보유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아니라면 일단은 꺾일 때까지는 보유하셨지만 꺾이는 모습이 확실히 보일 때는 좀 매도해서 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이 건설주도 역시 바람직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연말 증시에서 투자 스탠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도 주요 변수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콕 집어 주셨었는데 지금 뭐 3단계 격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초유의 보루라고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확진자 현황으로 봤을 때는 뭐 3단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가 마지막 연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 것인가 이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더 크게 확산된다는 가정하에 원화 강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매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지수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해준다는 것은 결국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사실 지수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봤는데 이미 지금 큰 상승은 이른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 안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좀 포트폴리오 재편성. 만일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현금 비중 좀 확보해 놓으시면 오히려 상당히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을 신규 진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약간 슬림화해서 정말 확신을 갖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그래서 저는 12월 하순부터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는 역시 내년에도 좋을 컨택트 업종, 그러니까 좀 굴뚝주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좀 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확실한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좀 재편하셔서 12월 하순부터는 좀 매수를 시작하셔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또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